네, 반갑습니다. 김프로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영양정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. 자, 영양정의서를 하는 전체적인 영역이 뭐냐면 영양 모델링입니다. 영양 모델링을 하기 위한 컨설팅을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개인평가. 개인평가 두 개 있죠. 그 업적평가하고 영양평가, 그 영양을 규명하는 게 이제 영양 모델링이고, 두 번째가 이제 영양 모델링이 필요한 단계 뭐냐면 교육체계 수립할 때도 반드시 영양 모델링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영양 모델링 작업의 산출물이 크게 두 가지인데, 첫 번째가 이제 영양을 규명하는 거고, 두 번째 규명된 영양에 대한 정의서를 작성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영양 정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실제 경험담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영양 모델링의 최종 산출물이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영양을 규명하는 거하고, 또 그 영양에 대한 영양 정의서인데, 또 영양은 또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. 됩니다. 기본 영양, 리더십 영양, 그리고 직무 공통 영양, 직무 전문 영양, 총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, 그러면 영양 정의서 어떻게 작성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영양 정의서에 대한 포맷은 아래와 같이 같습니다. 기본 이쪽 영역은 영양을 정의하는 거고, 두 번째 그 영양을 행동 지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영양의 정의서는 이 영양 명칭, 성과가 문제 해결 능력 명칭하고, 그 다음에 핵심 요소하고 정의가 있습니다. 이 정의는 어떻게 작성하냐면, 그 영양의 하위 요소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 그 하위 요소를 가지고 이걸 문장화하는 겁니다. 문장화. 가급적이면 행위 동사 형태도, 이게 동사 형태도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영양 정의서의 마지막 끝단, 요게 중요해요. 요게 뭐뭐 한다는 기본적으로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계의 용어 쓰셔야 돼요. 유도한다, 착취할 수 있다, 그 다음에 도출한다, 이런 식의 구체적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완료 동사 형태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행동지표가 왜 필요하냐면, 행동지표가 있어야 나중에 영양평가가 돼요. 평가가 되기 위한 행동지표인데, 이 행동지표 도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가 뭐냐면, 그냥 이렇게 행동지표, 그 밑에 이 단계가 없죠. 단계 없이 그냥 쭉 나열식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이 기본적으로 리더십이냐, 명확하게 이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그냥 몽텅 들어서 퉁치는 경우 있고요. 두 번째는 기술직의 직무 전문 역량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벨링 할 수 있어요. 레벨링. 자, 레벨 1 이해한다. 레벨 2는 설명할 수 있다. 레벨 3는 적용할 수 있다. 레벨 4는 지도할 수 있다. 레벨 5는 리딩할 수 있다. 이런 단어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레벨링을 가지고 기술직은 가능해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기술직이니까 명확하게 타겟이 딱 명확하게 됩니다. 그래서 문장화 시킬 수 있는데, 이게 전형적으로 레벨링 형태로 접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고, 그거 안 되면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이 학습 단계, 적용 단계, 지도 단계, 실현 단계,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.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레벨 1이나 레벨 2입니다. 이게 레벨 3고, 레벨 4고, 레벨 5입니다. 그래서 이 학습 단계에 들어가는 행동지표 끝부분을 잘 보시면, 레벨 1은 이해한다, 그러니까요. 이해한다. 레벨 2는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학습 단계에 있는 행동지표들은 무엇을 이해한다. 계획적으로 이해한다. 그리고 이거 보아 업무 중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 이런 식의 아주 기본적인, 기초적인, 기본적인 어떤 행위 지표를 만드는 거예요. 적용 단계에서 마찬가지 이 단계별 특성의 행동 지표를 정의할 때
끝 문장이 중요한 거야. 이 앞에서 정의서의 끝 문장 중요한 거죠. 계산한다, 도출한다, 뭐 대비한다. 이런 식의 적용 단계의 용어 쓰셔야 돼요. 그 부분에. 그리고 뭐 지도자 쓰면 지도면 제시한다, 리딩한다, 반영한다 이렇게 이 지도에 맞는 단어 쓰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그 행위지표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끝단에 어떤 뭐뭐 한다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해요. 만약 적용 단계에서 뭐뭐뭐를 이해한다 저거 보면 이건 내 적용 단계가 될 수가 없죠. 그래서 각 끝단에 쓰는 단어 문장들이 제가 작성해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명쾌하게 기술직은 기초 지식이 있고 뭐 항상 지식이 있고 심화 지식이 있으면 기초 지식은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습니다. 그냥 쓰면 됐는데 이런 식의 성과 관리 같은 경우는 명쾌하게 구분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쭉 겹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항목들이.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학습 단계, 적용 단계, 지도 단계, 실현 단계로는 구분해서 이 역량 지표화 시킵니다. 이걸 가지고 나중에 개인 평가에 역량을 꼴 세팅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이제 역량 정의서가 완성이 되고, 이게 만약에 역량이 한 50개 있으면 역량 정의서도 50개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조금 손이 많이 갑니다. 그래서 역량 모델링 작업하는 게 그 컨설턴트가 한 명 하는 게 아니고 고객사의 SME하고 그다음에 컨설턴트 두 집단이 모여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컨설턴트 SME 만나 초안해 가지고 컨설턴트가 이제 조금 수정하고, 그래서 컨설턴트는 기본적으로 실무도 아는 친구 좋죠. 실무도 좀 아는 친구가 하는 게 좋고, SME들은 그 조직에서 전문가니까. 그래서 SME들은 그 조직의 전문가지만 이렇게 문장화 시키는 게 약해요. 그래서 문장화 시키기 때는 컨설턴트가 좀 투입해서 그 사람들의 초안을 조금 마사지해서 모양스 있게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명확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게 역량 정의서의 작성 방법입니다.